안녕하세요, 여러분. 엄마가 읽어주는 책 어밀책입니다. 오늘은 이나모리 가조의 왜 일하는가 라는 책을 조금 소개해 볼까 합니다. 이나모리 가조는 전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CEO 중에 한 사람이죠. 살아있는 경영의 신으로 불리는 이나모리 가조는 첨단 전자부품 제조업체 교세라의 창업자이자 명예회장입니다. 엔지니어 출신으로 27세에 자본금 3천만 원으로 벤처기업 교토 세라믹을 창업해서 연매출 16조 원과 종업원 7만 명 규모의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을 시켰습니다. 2009년 일본에서 출간된 이 책은요, 정말 아무런 홍보도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아주 그 묵직한 메시지만으로 전 세계에 수백만 부가 넘게 팔렸다고 합니다. 일에 대한 관점을 전복시킨 이나모리 가조의 철학, 지금부터 조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일하는가? 이나모리 가조, 김윤경, 옴김, 다산북스. 천년을 생각하며 집을 짓듯이. 왜 일하는가? 아마도 많은 사람이 이런 질문을 받으면 먹고 살기 위해 일을 한다 라고 대답할 것이다. 물론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돈을 버는 건 일을 하는 중요한 이유이자 가치임에 분명하다. 하지만 나는 열심히 일하는 이유가 단지 그 한 가지뿐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인간은 자신의 내면을 성장시키기 위해 일한다. 적어도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내면을 성장시키는 것은 스님이 오랜 세월 엄격한 수행에 전념해도 이루기 힘들 만큼 상당히 어렵겠지만 일에는 그것을 가능케 하는 큰 힘이 있다. 일하는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다. 예전에 텔레비전 방송에서 궁이나 사찰 건축을 총지휘하는 도편수의 삶을 다루는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다. 무려 60년 가까이 그 일에 인생을 바친 그 도편수의 말을 듣고 나는 크게 감동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모든 나무에는 영혼이 깃들어 있습니다. 아무리 보잘것없는 나무라고 해도 말입니다. 나무를 베거나 다듬을 때면 반드시 그 영혼이 내게 건네는 말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1000년 된 나무를 사용할 거라면 이후로도 1000년의 세월을 견딜 수 있을 만큼 가치 있는 일을 해야 합니다. 자신의 일에 평생을 바치고 진심을 다해 노력해온 사람이 아니고서는 이렇게 마음속을 파고드는 말을 할 수 없다. 그의 말에는 자연에 대한 경외심, 삶에 대한 겸허, 그리고 일에 대한 책임감이 그대로 녹아 있었다. 그는 단순히 대패질을 해 멋진 건축물을 짓는 숙련된 기술자가 아니었다. 그에게 도편수의 일이란 인생을 바친 소명이자 내면을 단련하는 수련이고 높은 인격을 수양하는 훈련이었다. 그것은 내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는 천년의 울림이었다. 그 도편수는 초등학교를 졸업한 후부터 70살이 넘을 때까지 줄곧 궁이나 사찰을 짓는 몫으로 일했다고 한다. 그 오랜 세월 오직 한 가지 일에 전념하는 동안 괴롭고 힘든 일도 많았을 것이다. 당장이라도 다 그만두고 싶을 만큼 고생도 많이 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그러한 과정을 모두 이겨내고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도편수로 성장했다. 1000년을 살아온 나무처럼 무수한 고난을 이겨내며 훌륭한 인격을 키워냈기에 그토록 울림이 있고 연륜이 느껴지는 말을 진심에서 꺼낼 수 있었으리라. 나는 이 도편수처럼 평생을 한 가지 일에만 전념하고 자신의 일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볼 때 깊은 감동을 느낀다. 한결같이 자신의 일을 온을곧게 갈고 닦아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인격의 깊이와 흔들리지 않는 존재감을 마주할 때마다 일하는 것이 얼마나 고귀한 행위인지를 깨닫는다. 바로 그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이 자신의 일에 노력을 아끼지 않고 고생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오직 순수한 마음으로 일에 몰두하기를 간절히 바란다.
만약 그가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 일을 했다면 60년이라는 세월 동안 자신의 일을 지속할 수 있었을까? 자신의 일에 진지하게 임하지 않았다면 나무가 들려주는 말소리를 들을 수 있었을까? 절대 그럴 수 없을 것이다. 때때로 일을 하다 보면 이런 의문이 가슴속에서 솟아난다. 대체 무엇을 위해 일하는 걸까? 그럴 때는 한 가지 사실을 떠올려 보라. 일하는 것은 우리의 내면을 단단하게 하고 마음을 갈고 닦으며 삶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손에 넣기 위한 행위라는 것을, 그러한 사실을 잊지 않았기에 나이 어린 목수가 천년의 울림을 깨닫고 이나모리 가져오라는 한 청년이 흔들림 없이 지금의 교세라를 세웠음을. 뉴 브리튼 섬에서 배운 일의 의미. 인생을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잘 일해야 한다. 지금으로부터 20여 년 전 독일 영사와 일에 관한 주제로 대담을 나누던 중 이런 말을 들었다. 노동의 진짜 의미는 자기가 맡은 일을 달성하고 실적을 내는 것뿐만 아니라 개인의 내면을 완성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그의 말에 전적으로 동감했다. 일을 하는 가장 큰 목적은 그 일을 하는 우리의 마음을 연마하고 인성을 기르는 데 있다. 즉, 자신의 눈앞에 놓인 일에 온 힘을 다해 몰두한다면 우리는 내면을 갈고 닦아 깊고 두터운 인격을 갖출 수 있다. 이를 통해 인간은 성장한다. 하루하루 충실히 일에 매진하면서 자아를 확립하고 인격적 완성에 가까이 다가간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런 사례는 헤아릴 수 없이 많다. 세상에 나와 있는 위인전을 펼쳐들어도 어김없이 그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꼭 위인이 아니더라도 위업을 이루고 명성을 얻은 사람들은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엄청난 집중력으로 온갖 고생을 겪으면서도 자신이 해야 할 일에 매진했다. 끝없는 인내와 노력으로 큰 일을 해내고 훌륭한 인품을 갖춘 것이다. 남태평양 뉴브리트 섬에 사는 어느 부족은 열심히 일하는 게 곧 삶의 미덕이라 여기며 살아간다. 이곳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면 마음도 성장한다. 일의 성과는 올곧은 마음가짐에서 비롯된다라는 단순한 가치관으로 생활을 영위하고 있다. 그 마을은 화전농법으로 타로토란, 남태평양 여러 섬에서 주식으로 먹는 구근 식물을 재배하며 살아간다. 이곳에서는 일하는 것이 고역이라는 개념이 조금도 존재하지 않는다. 마을 사람들이 일을 하며 추구하는 것은 일의 의미적 성취와 인격 수양, 즉 일을 아름답게 완성하고 그 과정을 겪으며 인격을 연마하는 것이다. 마을 사람들은 밭의 배치, 작물의 수확량, 흙의 내음으로 일의 성과를 평가한다. 좋은 냄새가 나는 밭은 풍년이고 나쁜 냄새가 나는 곳은 결실이 없는 곳이라 변별하는 것이다. 이런 기준으로 평가를 해 농사를 훌륭하게 해낸 사람들은 마을 사람 모두에게 인격이 높은 사람이라 평가받는다. 한마디로 노동의 결실인 수확을 통해 그 사람의 인격이 높고 낮은지를 평가하는 것이다. 뉴브리튼 섬 부족에게 일이란 생존을 위한 양식을 얻는 수단인 동시에 마음을 연마하고 인격을 드높이는 과정이다. 그들은 부지런한 사람이 좋은 결실을 얻는다고 믿는다. 이는 오랜 세월 이어온 그들만의 삶의 기준이자 그들이 대대로 이어온 생존 방식이다. 그들의 삶을 토대로 볼 때 인품이 좋아야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있다는 이 단순하지만 중요한 깨달음이 원시 사회부터 엄연히 존재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열심히 일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원시 사회야말로 일에 대한 진짜 의미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는 것 같다. 인류에게 근대 문명을 안겨준 서양 사회에서는
일이란 곧 고역이라는 인식이 팽배했다. 구약 성서의 서두에 나오는 아담과 이브의 일화만 봐도 명백히 알 수 있다.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이브는 신이 금지한 선악과를 따먹은 죄로 낙원인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했다. 낙원에서 살 때는 일할 필요가 없었지만 추방되고 난 후에는 먹을거리를 얻기 위해 힘겹게 일해야 했다. 이 유명한 이야기에는 인간이 소위 원죄를 갚기 위해 노동이라는 벌을 받았다는, 즉 일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와 의식이 깊게 깃들어 있다. 다시 말해 서양 사람들은 일은 고통으로 가득 차 있어서 피해야 할 행위라 여긴다. 바로 거기에서 일은 최대한 짧은 시간 안에 끝내고 보수는 최대한 많이 받는 게 좋다는 노동관이 생겼다고도 생각할 수 있다. 서양과 달리 동양에는 이 같은 노동관이 없었다. 일은 분명 고생도 수반하지만 그 고생 이상으로 기쁨과 긍지 그리고 삶의 보람을 가져다주는 존엄한 행위라 여겼다. 그래서 일찍이 동양에서는 무슨 직업을 가졌든 모두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불평 없이 일을 계속했다. 일회용품을 만드는 장인은 자신의 기술을 연마해 훌륭한 일회용품을 만드는 일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자긍심과 만족을 느꼈다. 일을 한다는 건 기술을 연마하는 것을 넘어 마음을 갈고 닦는 수행이며 더불어 자아실현과 인격 형성을 이루는 정진의 과정이란 걸 알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우리가 지켜온 일에 대한 가치관도 크게 변화했다. 이 달라진 가치관이 바로 앞에서 말했던 일은 최대한 짧은 시간 안에 끝내고 보수는 최대한 많이 받는 게 좋다라는 사고방식이다. 간절한 몰입이 인생을 바꾼다. 물론 이렇게 말하는 나도 처음부터 일을 좋아한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고생하면서 일하는 걸 당치도 않게 생각했다. 어린 시절에는 아버지는 늘 젊었을 때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 말씀도 하셨지만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나는 돈을 줘도 고생 따위는 하고 싶지 않아요 라고 대꾸할 만큼 건방지고 제멋대로였다. 요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힘들게 일하고 고난을 이겨내면서 내면을 성장시킨다는 고리타분한 가르침을 귀담아 들으려 하지 않았다. 이를 통해 인격을 수양한다는 말도 한 귀로 듣고 흘려버렸다. 하지만 그런 나의 아니한 생각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입사한 쇼호공업이란 낡고 초라한 회사에서 단박에 깨지고 말았다. 한때 쇼호공업은 일본을 대표하는 고압 초짜 제조 회사였지만 내가 입사했을 때에는 그 위용은 온데간데 없고 월급도 제 날짜에 나오지 않는, 심지어 회사가 내일 당장 망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만큼 경영 상태가 최악이었다. 오너 일가의 경영권 싸움과 노동 분쟁도 끊이지 않았다. 자네 어쩌다 이런 망해가는 회사에 들어갔나? 저런 회사에서 계속 다니다가는 결혼도 못할 걸세. 심지어 근처에 있는 상점에 물건을 사러 가도 주인에게 동정을 받기 일쑤였다. 이런 상황이었기에 내 동기들은 입사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모이기만 하면 을의 불평불만을 쏟아내곤 했다. 이런 회사에 들어왔다는 게 너무 창피해. 더 좋은 회사로 빨리 이직하고 싶어. 나는 극심한 경기 불황 속에서 대학 교수님의 소개로 간신히 들어온 회사였기에 처음에는 감사한 마음으로 다녔다. 원래 같았으면 감지덕지한 마음에 회사 험담 같은 건 입 밖에 낼 처지도 아니었다. 그런데 자꾸 회사에 대한 불만을 듣게 되니 젊고 철없던 나 역시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회사를 소개해 주신 교수님에 대한 은혜도 잊은 채 아무런 성과도 올리지 못했으면서 불만만 터뜨린 것이었다. 그렇게 입사한 지 1년도 지나지 않아 입사 동기들이 차례차례 회사를 그만두기 시작했다. 나 역시 이대로 회사에 남을 수는 없었다.
이만큼 버틴 것도 회사가 고마워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마지막까지 회사에 남아있던 나는 또 한 명 남아있던 교토대학 출신 동기와 함께 자위대 간부 후보생 학교에 지원해 입학시험을 치렀다. 결과는 둘 다 합격이었다. 우리는 이곳을 벗어났다는 사실에 기뻐했다. 왜 처음부터 이 생각을 못했을까 싶을 정도였다. 다만 입학 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호적 초본을 제출해야 했다. 그래서 가고시마 본가에서 서류를 떼어 보내달라고 부탁했다. 서류만 챙기면 이 지긋지긋한 회사와도 영영 이별할 수 있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호적 초본이 오지 않았다. 당신은 전화가 매우 귀하던 터라 몇 번씩 전보를 보냈지만 간간무소식이었다. 학교에는 사정이 생겨 서류가 도착하지 못했다고 며칠만 더 기다려달라고 사정했지만 소용없었다. 결국 그 동료만 간부 후보생 학교에 입학했고 나는 서류 한 장 때문에 입학이 취소되고 말았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본가에서 호적 초본을 보내주지 않은 데는 다 이유가 있었다. 어렵게 대학까지 공부시키고 교수님 소개 덕분에 가까스로 교토에 있는 회사에 들어갔는데 고작 1년도 참고 견디지 못하니 한심한 놈이군. 내 결정에 형은 몹시 화를 냈고 그래서 호적 초본을 보내주지 않은 것이었다. 결과적으로 입사 동기 중 나 혼자만 다 망해가는 회사에 남게 되었다. 이제는 달리 갈 곳도 없었다. 다만 그만둔 곳에 홀로 남은 나는 오갈 곳 없는 폐잔병이었다. 유명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도 직장을 구하기 힘든 상황인데 지방대학 졸업자의 인맥도 없고 입사한 회사를 반년 만에 그만둔 내가 재취업을 할 수 있을 리 만무했다. 혼자가 된 나는 고민에 고민을 거듭했다. 이 회사를 그만두고 이직을 한다고 해서 반드시 성공하리라는 보장은 없다. 회사를 그만두고 나서 인생이 잘 풀린 사람도 있겠지만 반대로 회사를 그만둔 탓에 오히려 비참한 인생을 보내게 된 사람도 있을 것이다. 또 망해가는 회사에 남아 오히려 필사적으로 노력한 끝에 훌륭한 성과를 올려 성공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회사에 남아 노력했는데도 인생이 뜻대로 되지 않은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이런저런 경우를 따져가며 과연 회사를 그만두는 게 좋을지 아니면 회사에 남는 게 옳은 선택인지 고심한 끝에 한 가지 결론에 이르렀다. 그리고 그것은 내 앞날을 역전시키거나 나를 더 초라하게 할지도 모를 결단이었다. 회사를 그만두기 위해서는 확실한 대의 명분이 있어야 했다. 그저 막연히 불만을 품고 회사를 그만둔다면 아무리 좋은 회사에 들어간들 또 똑같지 않겠는가. 그래서 인생이 잘 풀릴 리 없다.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회사를 그만둘 이유를 찾지 못한 나는 우선 하고 있는 일에 집중하기로 마음먹었다. 불평불만을 내뱉는 대신 일단은 당장 눈앞에 놓인 일에 철저히 몰두해보자고 다짐했다. 쓸데없는 잡념에 에너지를 쏟는 대신 일에 정면으로 부딪혀보기로 했다. 그러자 치열하게 싸워보고 싶은 욕구가 샘솟았다. 그 뒤로 나는 정말 죽을 힘을 다해 진지하게 일을 해나갔다. 당시에 나는 쇼호공업에서 최첨단 파인세라믹 연구를 담당하고 있었다. 새로이 결심하고 난 후부터는 냄비와 밥솥 등 챙겨와서 연구실에 묵으며 그야말로 24시간 연구에 파고들었다. 세 끼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밤낮을 잊은 채 실험에 몰두했다. 그때 내가 필사적으로 일하는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무모하고 장렬하게까지 보였을 것이다. 내가 맡은 일은 나 혼자만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되는 일은 아니었다. 최첨단 부품을 만드는 일이었기에 배움도 게을리해서는 안 됐다. 그래서 파인 세라믹에 관한 최신 논문이 게재되어 있는 미국 전문 잡지를 구해 한 손에는 영어 사전을 한 손에는 잡지를 들고 읽었다. 하루 업무가 끝난 밤 시간과 휴일에는 도서관에 가 전문 서적을 빌려 파고들었다. 읽다가 성에 차지 않을 땐 아예 통째로 외워버리기까지 했다.
파인 세라믹 제품은 무기화학 분야로 대학에서 유기화학을 전공한 내게는 무척이나 생소한 분야였다. 그래서 연구를 위해 벼락치기로 무기화학을 공부했다. 더구나 경쟁업체에서는 그 분야에 나보다 더 능통하고 그 일에만 평생을 매달린 사람이 많았으므로 나는 없는 시간을 더 쪼개 연구에 몰두해야 했다. 그들에게는 20대 초반의 젊은이가 형편없는 시설에서 혼자 연구한다는 것이 어린애 소꿉장난으로 여겨졌으리라. 그런데 일에 완벽히 몰두하자 신기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20대 초반의 풋내기가 하는 연구에서 잇따라 좋은 실험 결과가 나온 것이다. 그와 동시에 나를 괴롭히던 회사를 그만두고 싶다. 내 인생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걸까 하는 고민과 갈등이 차츰차츰 거짓말처럼 사라졌다. 심지어는 일이 너무 재밌어서 어쩔 줄 모르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러다 보니 일이 힘들지 않았고 내가 하는 일에 더 진지한 자세로 임하게 되었다. 자연히 주변 사람들의 평가도 날이 갈수록 좋아졌다. 이전까지는 고난과 좌절의 연속이었던 내 인생에 생각하지도 못한 변화가 생겨난 것이다. 그렇게 내 인생 최초의 가장 큰 성공이 찾아왔다. 신이 손을 내밀어 줄 때까지. 쇼호공업에 입사한 지 1년쯤 지난 24살 때의 일이었다. 당시에 나는 포스테라이트라는 새로운 재료를 연구 개발하는 일에 매진하고 있었다. 포스테라이트란 절연 저항이 높고 특히 고주파 영역에서 성능이 뛰어난 파인 세라믹 재료다. 그 무렵 일본 경제가 성장 가도에 접어들면서 가정에서 텔레비전이 보급되기 시작했는데 텔레비전 브라운관에 주로 사용되던 스테아테이트에 비해 포스테라이트가 더욱 적합하다고 여겨져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전 세계 텔레비전 생산업체들은 너나 없이 포스테라이트를 먼저 찾았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일본에서는 포스테라이트란 생산에 성공한 예가 없었다. 그러니 나 자신에게도 회사에서도 포스테라이트 연구 개발은 분명 도전할 만한 가치가 있는 충분한 프로젝트였다. 그래서 변변한 설비도 갖추지 않은 연구실에서 그야말로 매일 밤낮으로 철야를 계속하며 실험 개발을 이어갔다. 하지만 좀처럼 생각한 대로 결과가 나오지 않아 무척이나 고생했다. 굴지의 파인 세라믹 생산 업체들조차 고개를 저을 만큼 어려운 일이었지만 거의 쓰러지기 직전까지 스스로를 몰아세우며 연구에 연구를 거듭했다. 그런데도 일이 너무나 재미있었다. 결과는 보이지 않았지만 일하는 동안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했다. 이렇게 일에 몰두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축복인지 싶었다. 그렇게 나는 최선을 다해 밤낮 없이 실험에 몰두했다. 그러던 중 우연한 계기로 포스테라이트를 합성하는 데 성공했다. 당시 포스테라이트 합성에 성공한 회사는 내가 속한 회사와 미국의 제너럴 일렉트릭 뿐이었다. 그 사실만으로도 내가 개발한 포스테라이트는 굉장한 주목을 받았다. 고주파 특성이 뛰어난 포스테라이트로 처음 개발에 도전한 제품은 마스시타 전기산업으로부터 주문을 받은 유자 캘시마라는 절연 부품이었다. 유자 캘시마는 텔레비전 브라운관 전자충에 쓰이는 절연 부품으로 내가 개발한 포스테라이트가 재료로 사용하기에 아주 적합했다. 마침 텔레비전이 보급되던 터라 마스시타 전기산업에 만든 모든 텔레비전 브라운관에 내가 만든 포스테라이트가 사용될 참이었다. 이 유자 캘시마를 개발하면서 가장 고생했던 것은 그 원료인 포스테라이트 분말을 성형하는 작업이었다. 포스테라이트 분말은 상당히 바슬바슬해서 형태를 만들어내기가 어려웠다. 마치 우동이나 메밀국수를 만들 때처럼 점성이 있는 연결 물질이 필요했다. 기존에는 점토를 사용해 형태를 만들곤 했는데
불순물이 섞인다는 문제가 있었다. 나는 매일 어떤 물질을 사용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골똘히 연구하느라 여념이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다. 어느 날과 같이 그날도 포스테라이트 연결 물질을 생각하면서 실험실을 걷고 있었는데 무언가 발에 걸려 미끄러질 뻔했다. 무심코 발밑을 보니 실험에 사용하던 파라핀 왁스가 신발에 묻어 있었다. 대체 누구야 이런데 왁스를 흘린 사람이? 하고 소리를 지르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이거다. 머릿속에 번뜩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바로 그 자리에서 수제 냄비에 파인 세라믹 원료와 파라핀 왁스를 넣어 열을 가해 잘 저어 섞은 뒤 틀에 넣어 성형해 보았다. 그러자 놀랍게도 완벽한 형태로 모양이 만들어졌다. 게다가 그렇게 만든 성형물을 고온 화로에 넣어 구우면 파라핀 왁스는 모두 타버리기 때문에 완성된 유자 캘시마에는 불순물이 조금도 남지 않았다. 숱하게 고민하던 문제가 단박에 해결되는 순간이었다. 지금 돌이켜봐도 신의 계시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다. 물론 실제로 해결책을 생각해낸 건 나 자신이다. 하지만 필사적으로 일에 몰두하며 고민에 쌓여있던 내 모습을 보고 신이 가엾게 여겨 지혜를 내려주었다고 밖에는 표현할 길이 없다. 그 후로 나는 어려운 문제에 봉착할 때마다 직원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신이 도와주고 싶어 할 만큼 한결같이 일에 전념하게. 그러면 아무리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분명 신은 손을 내밀 것이고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네. 내가 개발한 유자 캘시마는 그 후 텔레비전 브라운관을 제작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부품이 되었고 이후 마스시타 전기산업으로부터 막대한 주문을 받아 망해가던 쇼우공업을 기사회생시키는 데 기여했다. 이 일로 나는 회사 전체의 기대를 한몸에 받게 되었다. 이때의 기술과 실적이 그 후 교세라를 발전시키는 데 초석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한 감사하게도 이 첫 성공 경험을 통해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열심히 일하면 멋진 운명을 끌어당길 수 있다는 사실을 실감했다. 저 친구는 참 안 됐어. 사람이란 모름지기 이런 말을 들을 정도로 불행한 상황에 한 번쯤은 놓여보는 것도 좋다. 겨울이 추울수록 그 겨울을 견뎌낸 나무가 더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독한 고민과 고통을 겪어본 사람만이 크게 성장하고 진정한 행복을 붙잡을 수 있다. 내가 인생을 살면서 수없이 경험한 고통과 좌절은 마치 오셀로 게임에서 검은색 돌이 단번에 흰색으로 뒤집히듯이 나중에는 전부 성공의 토대가 되었다. 지금 되돌아보면 그때 괴롭고 어렵다고 생각한 일에 도전하고 적극적으로 맞선 것이 오히려 좋은 결과를 불러왔다. 내가 맞닥뜨린 고난과 좌절은 내 인생의 전환점이었고 최대의 행운인 셈이었다. 적자 연속의 쇼공업에 입사한 후 동기들이 하나둘 회사를 떠나고 나 혼자 남았을 때 주변 사람들은 동정인지 야유인지 모를 말로 내 처지를 평가했다. 이나머리는 참 안 됐어. 대학 성적도 좋고 공부도 많이 했는데 그런 다 망해가는 회사에서 썩고 있다니 정말 운도 없는 친구지. 앞으로 인생이 어찌 되려나. 동기들이 제각기 영리하고 민첩하게 제 살 길을 찾아 회사를 나갔음에도 나만 갈 곳이 없어 홀로 회사에 남아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매 순간 마음이 무너져 내렸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이 불운과 시련은 내게 일에 전념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고 그것을 통해 나는 내 인생을 새롭게 바꿀 수 있었다. 쇼공업에서의 시간은 가혹한 운명이 아니라 신이 내게 준 최고의 선물이었다. 어떠한 역경에 부딪혀도 우직하고 성실하게 맡은 일을 해 나가는 것. 이 경험이 지금의 나를 키운 최고의 힘이자 영세기업 교세라를 세계 최고의 기업으로 우뚝 세운 토대가 되어주었다. 만약 내가 부잣집에 태어나 돈 걱정 없이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었다면 고난과 좌절을 모른 채 인류대학에 들어가 수월하게 대기업에 취직했다면
내 인생은 어땠을까? 단연컨대 지금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았을 것이다. 삶이 순조롭게만 흘러갔다면 나는 현실에 만족하며 안일하게 살았을지도 모른다. 물론 평탄한 인생도 좋다. 하지만 역경이 인생이라면 그보다 더 좋다. 그러니 자신이 처한 환경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어떤 순간에도 노력을 게을리하지 마라. 절대로 주저앉지 마라. 그러면 반드시 신은 당신에게 커다란 선물을 안겨줄 것이다. 내게도 그러했듯이. 네,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소개를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함께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